자,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짧아서 땡큐. 우리 준영님 대사죠? 우리 준영님께서 연기 어떻게 할까는 궁금하네. 읽어봅시다.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 이쪽 세상이 있고요. 대사 한 줄에 돈 몇천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캐스팅, PPL, 투자 금액과 광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게 돈으로 연결돼 있어. 광기열인. 아우 어렵다. 광기열인 뭐야? 채찍 당근인가? 광기열인. 아우 어떡하니 이거? 됐을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가야 되겠네요. 느낌표 팍팍 살려주면서, 그죠?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 바로 여기가 물고 물어뜯는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지저스. 야수들의 세렝게티. 세렝게티 어떡하지? 이거 진심으로 어떻게 치지?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시청자를 움직이고 시청률을 올리고 내가 쓴 글이 돈과 권력이 되도록. 아직도 꿈속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편의점 알바하고 있었던 그 비루했던 시절이 떠오르면 다시 이를 악물고 써. 아직도 꿈속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 지금은 이제 좀 잘 나가는 다시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이 있네요. 다시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세렝게티 무엇? 세렝게티. 어떡하지? 나도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우리 준영님이 잘해내면 좋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대사를 쳤다 하면 세렝게티가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지.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이렇게 치면 이제 누가 봐도 웃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팁이라면 세렝게티가 안 들리게 하는 방법은, 대사가 안 들리게 하는 방법은 감정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세렝게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물고 물어뜯는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렝게티 안 들리게 해줘야 돼.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하면서 세렝게티를 강조하는 순간 누가 들어도 웃겨. 자, 우리 준형님 들어봅시다.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대사 한 줄에 돈 몇천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캐스팅, PPL, 투자 금액과 광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 바로 여기가 물고 물어뜯는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시청자를 움직이고 시청률을 올리고 내가 쓴 글이 돈과 권력이 되도록. 아직도 꿈속에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그 비루했던 시절이 떠오르면 다시 이를 악물고 써. 다신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우리 무찌님께서는 조곤조곤 광기 어린의 표현이 없다 하셨고, 하이테킹님께서는 캐스팅부터 나열의 퍼즈가 너무 루즈해요. 그리고 광기가 어리지 않았어요. 느낌표를 좀 더 충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라연님, 뭔가 대사가 꿀렁꿀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꿀렁꿀렁 이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쉬어야 할 타이밍이 아닌데 쉬어서 그런지 뭔가 끊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쉬는 거랑 상관없어요. 하나의 선이 끊어지는 건
뭐 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푹 쉬어도 선은 안 끊기긴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긍정님께서 세렝게티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캐스팅 PP의 투자 금액과 광고를 띄엄띄엄 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감정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하연님, 감정이 약해서 아쉽네요. 블래스터님도 에너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계속 올려주세요. 하이테크님이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데 독백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4개나 다룰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재즈데모님께서는 대상이 없어서 대본을 들고 연기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필요했을 설정들이 많았는데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세렝게티 걸렸습니다. 세렝게티 잘 넘어갔다. 재즈데모님은 걸렸다. 홀리서클님, 감정의 증폭이 더 있었으면 더 광기 어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도 강하게 쳐주는 것이 이 캐릭터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성격이 뜨거워 보이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쓰고 같은 느낌표가 참 강한데 약하게 후루룩 넘어가서 아쉽네요 하셨어요. 서윤님, 끊어지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캐스팅, 투자 금액과 광고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주셔서 중요한 포인트가 묻힌 느낌이에요. 광기 어린이 약해서 제가 너무 강하게 기대했나요? 광기 어린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네, 계속 주실 것 같아서 약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영님 연기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저도 이제 파악 중이죠. 우리 4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파악하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시나몽님께서는 왜 나열하는 느낌이 나나요?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서 그렇겠죠? 광기 어린이라는 괄호가 있는데 광기의 느낌은 안 들었어요. 세렝게티 방점이 찍혔네요. 그래서 어색하게 또각거렸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쉽네요. 백원님, 절박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광기 어린을 과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표현 안 한 것처럼 들리네요. 세렝게티는 비유가 아닌 진짜 여기가 세렝게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전체적으로 마음 부족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님, 조금 더 내가 말하듯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둘 다 아닐 것 같다. 좀 더 가슴에서 우러나왔으면 하고 아쉽습니다. 효영님, 말하는 투를 강조하려고 어미가 자꾸 물결을 타는 게 느껴져서 아쉽습니다. 네. 말하는 감정이 잘 안 느껴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도 잘 안 느껴졌던 것 같고요. 광기 어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감정을 누른 것처럼 보였어요. 왠지 소리를 지르거나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게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연기라 그랬던 것 같다. 감정을 전달하고 에너지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님이 선생님 감정의 선이 끊어지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도 돼. 배우 수업에 나옵니다. 배우 수업의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죠. 네. 라일라님, 절박함이나 치열한 세상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 첫 줄이 감정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쉬워요. 느낌표가 1개인 곳, 2개인 곳들도 모두 충실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글라스님, 다신 비루한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다신 내가 힘들게 살지 않겠다. 이악 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상대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뭔가 독백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광기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했는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궁금하네요. 우리 준영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정표를 제가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짜주셨거든요. 뭐 외모 이런 것들도 생각하셨고 공간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하셨고 상대는 주인공의 여자친구로 잡으셨고요.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고정관념이 또 박힐까봐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만 그냥 읽어서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대사를 주고받는 대사는 조금 아쉽네. 주고받는 대사는 자
먼저 준영님 오늘 첫 파일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받은 전체적인 총 느낌은 어떠냐면요. 시작하신 지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거야? 되게 오래된 거 아니야 또 사실? 근데 내가 받는 느낌은 시작한 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 검사 했을 때 우리 준영님 좀 약간 좀 이렇게 신중형으로 나오셨잖아요. 되게 이렇게 약간 릴리리 만보가라가 아니었어, 그지? 약간 좀 조용하고 생각 많이 하고 신중한 캐릭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캐릭터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표현력이 조금 약해요. 그 신중한 캐릭터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그냥 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오버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캐릭터들이 또 오버를 안 좋아해. 오버하고 그런 과장 연기를 안 좋아해. 본능적으로. 좀 약간 진실성을 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아이유형, D유형, 아이유형 이런 친구들은 막 이렇게 광기를 막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막 강한 놈만이 살아 막 이러면서 막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준영님은 본능적으로 그런 거 싫어할 거야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냥 약간은 나의 예를 들면 우리 아이유형은 본인을 버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되게 좋아해. 그 선생님 맨날 본인을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부딪히거든? 근데 우리 준영님 같은 뭐 약간 C유형? 이런 유형들은 본인을 유지를 해. 본인의 틀에서 잘 못 벗어나. 그러니까 오버도 못 하겠는 거야.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니까. 그걸 또 자기는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이 단문을 골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광기 어린 거. 너희들 되게 좋아하는 연기긴 해. 광기 어리고 미친 연기, 뭐 우는 연기, 술 먹는 연기 너희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려고 또 정말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우리 준영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거에 대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결과를 보았을 때 어찌됐든 광기라는 건 우리가 또 그냥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또 막 이쪽 세상이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고정관념이잖아. 그게 꼭 광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 조곤조곤한 광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광기로 표현이 되는 것이 사실 C유형이나 S유형들은 좋을 겁니다. 그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약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들 보면서 광기 어렸다라는 입장을 많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 연기하는 아이들 보면 D나 I유형 별로 없어. 다 C나 S유형 같은 캐릭터야. 그치? 뭔가 약간 좀 범생이 같은 캐릭터, 아니면 조용한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꼭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서 광기 보여주고, 그런 애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보여줘도 되는 거죠. 외려 그게 좀 더 잘하면 되게 설득력 있을 거야. 그래서 준영님과 그 광기 어린을 매치를 잘 시키는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결과는 광기 어려 보이지 않게 들리기는 합니다. 광기가 어린 것처럼 보여지려면 광기가 어려야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광기가 어리진 않겠죠. 우리가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광기 어릴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간이다라고 치면 그게 됩니까? 그게 막연한 거죠. 내가 무슨 상황에 놓여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설정이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대사는 스타트와 끝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간에 어떤 대사도 안 들었어요. 그쵸? 한 번에 그냥 추르륵 몰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만 기가 막히게 잘 잡으면 다 해결되는 대사예요. 이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게 첫 줄입니다. 첫 줄만 잘 치면 뒤에 후루룩 잘 갈 수 있어요. 첫 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사를 잘 잡아야겠죠.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라는 대사를 여자친구한테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겠어? 그동안 뭐 몇 번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광기를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여자친구가 말을 어떻게 심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얘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필요해요. 얘가 지금은 곧잘 나가는 아이잖아요. 쓴다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작가예요. 그쵸?
무슨 방송 작가, 뭐 드라마 작가, 뭐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얘가 지금 승승장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이 가득 차지 않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그 사건이 대체 뭐냐고. 그 사건이 존재를 하고 여자친구가 거기에 불을 지펴야 돼. 성냥을 그어야 돼. 불은 활활 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여자친구는 성냥을 그어주는 그 역할인 거지,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폭발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뭐라고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이런다. 이 대사는 쓰라는 대로 쓰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최대한 듣고 그냥 쓰라는 대로 그냥 하겠다. 시청률 움직이고 그냥 시청자 올리기고 내가 쓴 글이 돈과 그냥 권력이 되도록. 얘는 왜 그걸 그렇게까지 추구하는데? 왜 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야, 우리가 사는데 안 치열한 세상 어딨어? 선생님 성우 세계도 굉장히 치열해. 대사 한 줄에 돈 몇 천이 왔다 갔다 해. 성우 세계도 해. 근데 나는 그래도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시청자 움직이고 시청자 올리고 내가 쓴 글이 돈과 권력이 되도록 막 이런 대사를 칠 상황은 아니고 다시 그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거든. 얘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누군가가 이렇게 성냥을 그어줬을 때 팍 터질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대사는 전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전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사에 대해서 한번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단문의 배경을 이제 우리 준영님께서 잡으신 거는 오랫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인데 서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준 사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끈끈하겠죠. 주인공이 취직이 되고 난 뒤에 서로 바빠서 연락도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자친구는 계속 나를 응원해줬대요. 좋은 애네요. 1년 후에 주인공이 방송국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선배를 밀어내고 서브 작가가 되어서 살아남았을 때 주인공은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대요. 아직도 좋네요. 올해 안에 결혼할 예정이었대요. 이것도 좋네요. 근데 막내 작가인 주인공에게 서브 작가가 될 기회가 주어졌대요. 아까 서브 작가라고 하지 않았어? 주인공이 방송국 공모전에 당선돼 선배를 밀어두고 서브 작가가 되어 살아남았을 때? 이게 뭐야? 갑자기 또 막내 작가가 됐단 말이야? 그로 인해 더욱 연락이 뜸해지게 되고 서브 작가가 아무튼 그가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연락이 그래서 뜸해지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는데 이 주인공은 또 더 승진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미루자고 여자친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대. 그래서 이에 폭발한 여자친구가 와서 직접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래. 이 설정은 좀 부족해 보이죠. 이 설정은 좀 부족해 보여. 너 내가 얼마나 승진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네가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아? 뭐 이렇게 따졌으면 이런 설정도 맞을 것 같지만 얘는 지금 광기가 어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준영님이 설정한 이 설정에 광기가 어릴 정도의 느낌은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얘가 왜 이렇게 서브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결혼식을 미루면서까지 서브 작가가 되려고 안절부절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 느껴지는 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여자친구랑 싸울 때 누가 그렇게 광기를 보여요. 너희들 애인이랑 싸우는데 그렇게 막 광기 보이니? 광기까지 보이면 그건 좀 헤어져야 되지 않겠니? 광기라는 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광기라고 써있으니까 어쩌겠어. 광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광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단문에서 광기가 중요해 보여.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길래 광기가 보여지는가. 얘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네, 들어봅시다.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좀 더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가면 어떨까? 얘는 광기 어린 걸 중간에 보여줘야 되니까 스타트부터 조금 이렇게 좀 잘 타고 들어가야지 광기 어린까지 잘 연결되겠죠?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이 부분이 광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대사 한 줄에 돈 몇천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돈 몇천이 큰 돈이죠? 느낌 안 나네요. 대사 한 줄에 작은 것에 돈 몇천이, 작은 것에 큰 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대사 한 줄에 돈 몇천은 아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대사 한 줄에 돈 몇천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네, 느낌이 없어요. 캐스팅, PPL, 투자 금액과 광고. 네, 이거 나열했죠. 나열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1. 캐스팅, 2. PPL, 3. 투자 금액과 4. 광고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거 나열할 필요 없어요. 캐스팅, PPL, 뭐 투자 금액과 광고, 뭐 그 밖에도 등등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캐스팅, PPL, 투자 금액과 광고가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캐스팅, PPL, 투자 금액과 광고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그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 네, 얘는 돈에 뭔가 있어. 돈을 가지고 좀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 네, 광기어린이라고 써 있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광기는 안 느껴지죠. 외려 어떻게 들리냐면 약간 슬퍼 보여.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이렇게 들려요.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되게 슬퍼 보여.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 바로 여기가 물고 물어뜯는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세렝게티는 방점 안 찍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왜냐면 나는 비유의 뭐라고 할까? 비유의 달인이 아니잖아. 그냥 나온 말인 거죠. 세렝게티라는 비유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내가 잘 들어줄게. 야수들의 세렝게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면 좀 우습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물고 물었던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그만큼 힘든 곳이야. 이 느낌이 나야 되는 거지. 세렝게티. 기가 막힌 표현. 난 천재야. 뭐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게 좋기 때문에 세렝게티는 좀 묻히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느낌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들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하면서 방점 여기에 주셨는데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 이렇게 읽으면 떨어져서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요, 떨어져 나갔다라고 들려야죠. 바로 여기가 물고 물어뜯는 야수들의 세렝게티야. 난 이건 조금 쉼표를 너무 지켰다. 난 하면서 뭔가 단호하네요. 여기서 외려 광기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도 뭔가 간절한 느낌? 뭔가 약간 광기 어린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표현돼요.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 닥치는 대로 쓰고 뭐 쓰라는 대로 쓰고 시청자 움직이고 시청률 올리고 내가 쓴 글이 돈과 권력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난 약간 옛날 코미디에 이런 거 있지 않았니?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죠.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우가 되고 싶은데 그냥 열심히 해서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을 다 죽여서라도 붙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잖아. 내가 막 살인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 이 느낌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럴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광기를 느끼죠.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자, 여기서의 쓰고는 돈을 쓴다, 써서 버린다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난 이렇게 읽겠어요.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라는 거. 대사 너무 멋지지 않아? 쓰라는 대로 쓴대. 멋진데? 닥치는 대로 쓰고 쓰라는 대로 쓰고. 이런 거 진짜 나는 요즘 드라마니까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대사라고 생각해. 시청자를 움직이고 시청률을 올리고. 여기도 시청자를 움직이고 시청률을 올리고. 이것도 완전 라임 기가 막힌데? 내가 쓴 글이 돈과 권력이 되도록. 지금 이거는 준영님의 말투가 아닌데 흉내내는 거예요. 권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쪼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쪼 같다라는 말을 혹시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흉내낸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그런 말투를 우리가 평생 쓰면서 안 쓰겠어요?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안 붙은 거야, 입에. 그건 그냥 흉내냈을 뿐인 거야. 되도록 이런 말투는 그런 말투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이 나올 만한 마음이 먹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흉내만 냈을 때 이런 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도 꿈속에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꿈속에선 보다는 아직도 꿈속에선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붙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도 꿈속에서는 나는 매일 이런 꿈을 꾼다처럼 들려. 아직도 이런 꿈을 꾼다처럼 들려. 그래서 아직도 꿈속에서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띄워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비류했던 시절이 떠오르면 다시 이를 악물고 써. 더 임팩트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신 그 바닥으로 떠질 수 없으니까. 발음 왜 이러지? 다시 들어보자. 다신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발음 조금 어색했네요. 다신 그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바닥 말고 저 바닥 말고 그 바닥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다신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 바닥이 하나로 묶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인 거죠. 다신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 그 나무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처럼 들려요. 근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닥 우리 알잖아. 이 바닥 그 바닥, 이쪽 세상 그쪽 세상.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 그 저 이런 지시하는 부분은 다 이 그 저의 방점이 찍혀요. 지시하는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요. 이 컵, 저 컵 이렇게 말하지, 이 컵 이렇게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준영님 표현력이 지금 조금 약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오바한다라고 마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이건 조금 오바스러운데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표현력이 남들보다 많이 작아요. 그래서 글쎄다, 이게 오늘 내가 준영님의 처음 듣는 보이스 파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들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대사를 봤을 때는 광기어린을 표현하려고 아마 애를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광기어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봐서도 표현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 더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좋아요. 뭔가를 좀 더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 한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거야. 우리 준영님 같은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 우리 I유형, D유형은 안 불편해. 오바하라 그러면 신납니다. 근데 우리 C유형, S유형 이런 친구들은 좀 더 오바해봐 이런 불편해요. 왜냐면 거짓말하기 싫은데 자꾸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마음이 너무 작다로 느껴지면 돼요. 마음을 훨씬 키우시면 됩니다. 불편한 마음을 어느 정도 먹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훨씬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약간 불편하다, 얘가 약간 화가 났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얘가 미친 듯이 화가 나고 미친 듯이 불쾌해야 돼. 그래야 광기어린이 조금이라도 더 표현이 되는 거야. 남들은 50 먹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준영님 같은 경우는 한 500 먹어야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먹었는데도 표현이 안 된다?
그럼 재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먹으면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진짜로 먹는다면. 네. 아,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라연님이 이제 오전 수업 저와 함께 했는데, 우리 현진님 계세요? 현진님? 현진님 혹시 닉네임이 뭐예요? 제가 닉네임 몰라서. 현진님 혹시 듣고 계시면 저한테 말 좀 해주시고요. 라연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요약이랑 분석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이테킹이 현진이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내용 요약을 분석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내용 요약은 초등학생도 하는 겁니다. 내용 요약은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이쪽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대사 한 줄에 뭐 왔다 갔다. 이 아이는 작가고 힘든 회사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이 아이는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설정하는 건 그건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야. 그거는 내용 요약이야. 이 단문을 보고 분석을 하려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돈에 이렇게 미쳐 있는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광기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걸 설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써있지 않은 걸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본 분석인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러는데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내용 요약이고요. 이 아이가 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싫어하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잘 자라.